광수 정숙 여기도 좀 흥미롭죠. 지금 정숙 씨는 지금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왜 나를 신청했나, 이 데이트가 즐거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진 않지. 근데 광수 씨는 어쨌건 취미도 비슷하고 대화 자체가 편했다. 그래서 좀 명분을 내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위트나 유머 있는 모습도 재밌고, 이제 리셋이 됐고 이따가 내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 이해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숙님이 조금 세게 말하죠. 나한테는 그 스토리를 한 번 더 알려줄 성의는 없어요? 라고. 빨리 알려줘 봐라 이거지. 그러면서 광수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죠. 경각심, 그리고 옥수님이 광수님이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정숙님이 이 상황을 쭉 파악을 해요. 실제로 광수님이 말을 고지고대로 전하진 않았어요. 고지고대로 전하진 않았음에도 정숙님은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옥순이의 마음이 변할 수 있냐? 근데 그건 오늘까지래요. 근데 오늘까지라고 하진 않았지. 오늘까지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뭐 변함없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변했다. 실망. 정숙님이 봤을 때 아니거든. 여기서도 광수가 누구 선택할지 알고 있었고 두 번째 뒤통수를 맞았고, 그러니까 영자에게 내가 직접 말해야 되는데 옥순이 그 말을 중간에서 전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실은 광수 씨 입장에서도 옥순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옥순 씨 이외에 다른 사람도 여기서 가볍게 말을 전한 건 되게 많거든. 정숙도 사람에게 말을 옮겼었고 광수도 말을 옮긴 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숙 씨가 여기에서도 이게 정숙 씨가 차분하고 이렇게 참 이 사람이 대화를 잘한다고 느껴지는 게, 광수의 말을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어. 그거를 충분히 듣고 거기에서 맹점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말이 와전되고 전날이 잘못되고 뉘앙스가 다르게 표현되고, 그렇게 하면서 오해일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씨앗을 또 심는 거죠. 이 사람에게 지금 광수 머릿속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 뭐 옥수는 거짓말쟁이, 옥수는 배신자,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닐 수 있어. 그 신념을 처음부터 바로 반박하지 않고 그게 아닐 수 있다면 하고 이 사람에게 살짝 씨앗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말을 풀어나가죠. 근데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내가 실망했던 포인트, 내 마음은 오늘까지다. 내 마음은 변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그거는 여자어지. 그거는 광수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라고 얘기 안 해. 그거는 여자어지. 여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마음이 변했다는 뜻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나라도 그렇게 대답하겠다. 그러니까 광수가 깜짝 놀래. 뭐라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정숙 씨의 추리는 지금 대부분 사실에 가깝죠. 근데 광수 입장에서 진짜 확고하게 옥순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숙과 대화하면, 뭐야, 정숙 이 사람이 지금 옥순을 변호하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광수 씨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열린 사람이야. 정숙의 말도 사실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진짜 더 꽉 막힌 사람은 정숙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거 안 믿어요? 이러면서 옥순이 나쁜 사람임을 주장해서 그걸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어. 그게 내가 이렇게 과장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런 경우들이 존재해요. 왜냐면 자기가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가 꽂히면 그거를 파고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상대랑 싸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건 광수는 귀가 얇고 그 주변에 휘둘렸을 뿐이지, 여기서도 지금 정숙에 대해서도 지금 마음을 열어놨어.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야. 내가 틀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숙 씨가 우리 다 사랑에 대한 아픔이 있잖냐. 왜 신뢰가 없냐 서로 간에. 근데 신뢰가 없지 않았어. 본인이 없었지. 근데 어쨌건 그래도 광수의 이 말이 맞다고 가정하고 정숙 씨는 계속 말을 풀어나가요. 사랑에 배신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인데 너는 왜 보듬을 생각을 안 하냐. 그게 또 광수한테는 유효한 말이지. 광수 씨는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하 하는 거죠. 그래서 정숙님하고 대화하면서 텐션이 완전 올라갔다. 그러니까 정숙님과의 이 시간이 되게 좋은 거죠, 지금. 고맙다. 그래서 역시나 전숙님 선택하기 잘했다. 슬슬 이 사람에게 호감 표시가 시작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정숙님이 웃으면서 저는 인간 비타민인 걸로, 이 웃음은 인간 비타민은 뭐야? 나를 이성으로는 보지 말아주세요. 그냥 나는 힐링을 시켜주는 힐러 정도로 봐주세요. 나는 히로인이 아니라 힐러예요. 그리고 저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아직까지는 영철님만 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광수님이 살짝 칭찬을 하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당신이 좋은 사람이니까 좀 더 알아가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할까봐 여기서 철벽. 아이쿠 어림없지. 영철님만 알아가고 싶어요. 저는 힐러일 뿐입니다. 저한테 공주 역할을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그래서 여기서 더 광수가 선을
넘거나 이 사람이 마음이 커지기 전에 여기서 정확히 선을 그어버리죠. 근데 물론 그 정숙님이 광수님에게 호감이 갈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상철님에게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 그런데 그거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지. 하나는 상철님은 눈치 없이 자기에게 마음을 키워갈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거나 상철님도 나쁘진 않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뭐 상철님이랑 잘 돼보려고 이렇게 선을 안 그은 건 아니겠지. 그냥 상철님은 그냥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혼자 마음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눈치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사람이라고 정숙님은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 그 영철 씨가 없고 정숙 씨랑 상철 씨가 데이트를 하고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가졌다면 두 사람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광수가 이런 일을 보고 두 사람이 만약 선택지가 상대밖에 안 남았어도 정숙 씨는 광수 씨를 선택하진 않아. 이미 광수의 태도를 보고 정숙 씨는 광수에 대해서는 실망을 했거든. 영호 씨가 영숙 씨를 선택하지 않는 것만큼 정숙 씨도 광수 씨를 선택하지 않아요. 이게 물론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떤 거를 딱 보고 그 사람을 배제시켜 두는 거야. 나도 모르게 배제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트 시그널에서도 이번에 초반에 얘기했거든. 그 슬리퍼를 건네는 그 장면 보고 그러면 저기에서 끝. 그래서 어쨌든 정숙님은 영철님과 풀지 못한 얘기들로 난 머리가 아프다. 광수님은 또 끄덕이죠. 그래서 광수님은 방금 정숙님의 거절에 뭐 아무 타격이 없진 않겠지. 그런데 초반에 얘기하는 게 그렇게 더 좋았다. 이성적 감정이 느껴지면 나한테 이제 더 어필을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님이 느껴지면 나한테 더 어필을 하겠지. 어필이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광수님은 안 할 건데 바로 딱 선을 긋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연애를 3번 했어요. 3명 여자를 만났는데 3번 모두 서로 호감을 느껴서 시작됐던 연애. 이거는 내가 호감을 느낄 때마다 상대가 나한테 호감을 느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실제로 광수 씨는 사람들한테 대등하게 다 기회를 주려고 해.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줘. 그런데 그 중에서 거기에서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명한테 내가 호감을 표시했으면 그 중에서 나한테 한 명이 나한테 호감을 표시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랑 사귀는 거야. 내가 호감을 표시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어. 그러면 나는 호감이 아니라 호의였다라고 스스로가 자신을 설득해. 그래서 그 사람이랑은 연애가 시작 안 되는 거야. 정숙 씨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서로가 그냥 바로 호감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광수 씨가 아까도 오늘 리셋됐어 하면서 옥순 씨에 대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설득해버리잖아. 나는 옥순에게 마음이 없어라고 스스로가 계속 설득하고 더 옥순 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정숙 씨를 불러내는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그러면 내가 먼저 끊어내지? 나는 너한테 애초에 호감도 없었어. 그 마음 있지도 않아. 이러면서 나는 안 좋아했어 라고 스스로를 마음을 바꿔버리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정숙 씨가 느끼기에 지금 그 말은 무조건 서로가 항상 좋아했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그냥 호감이 뭐 커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광수가 근자감이 엄청나죠. 그게 자신감이지. 그런데 그게 이제 옥순 씨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면이었던 거죠. 옥순 씨는 광수 씨의 그런 자신감 있고 당당한 태도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이제 귀가 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그런 당당함과는 상충하는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광수에 대한 마음은 또 식어버리는 거지. 그 자신감이 좋은데 귀가 흔들린다? 귀가 얇다? 근데 귀가 얇아서 흔들린다? 이러면은 그게 같은 맥락이 아니잖아. 자신감이 있는데 좀 덜 좋아하는 사람도 챙긴다? 이거는 오케이야. 영자를 챙긴다? 이건 오케이야. 그런데 귀가 얇아서 흔들린다? 이건 안 돼. 내가 너무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운이 좋았다고 해석하지만 실제로 이제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나는 어쨌건 호감을 이제 산재시켜놓고 여기저기 흩뿌려놓고 그 중에서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 근데 많은 연애가 저렇게 시작이 돼요. 이건 뭐 광수 씨만이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연애가 시작이 됐던 거죠. 지금 여기 솔로 나라에서도 옥순 씨가 너무 괜찮으니까 처음에 들이댔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여지를 계속 남겨놓잖아. 남겨놓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영숙하고도 슈퍼데이트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나한테 호감을 보인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동시에 두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보고 더 좋은 사람 만나겠지만 거기서 호감을 느끼는 예를 들어서 옥순 씨가 대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옥순 씨랑 만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랑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광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안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만나는 그렇게 연애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연애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광수 씨는 근데 여기서 옥순 씨와 이런 결과를 영상으로 보고 진짜 많이 후회스럽겠다. 지금 그렇게 친구로서의 인연을 다져간 광수의 슈퍼데이트. 친구들로서의 인연이라니. 정숙의 마음이 열릴 일이 없기 때문에 광수도 가려다가 아이쿠 여긴 아니구나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렇지. 출연자들 사이에서 옥순 씨 자체가 좀 급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광수는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옥순 씨 말을 그냥 믿어도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믿질 않는 거지.
광수 팔랑귀처럼 보이지만 광수 입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한 것 같거든요. 옥순이와 오해를 안 겪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았겠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옥순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지. 옥순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실은 정숙이나 영호, 영식은 예를 들어서 이 세 사람은 상황 파악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영숙 말 들으면서도 이 영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말하는 걸 수도 있겠다. 굉장히 감정에 치우친 해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내가 본 걸 믿어야지. 정숙 씨는 그걸 알거든. 영식 씨나 영호도 바로 지적하잖아요. 네가 본 거냐라고. 영호는 지적하고 영식 씨도 가서 직접 확인해봐라라고 하는 거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지. 가서 옥순 씨한테 물어보고. 근데 그것도 쪼르르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좀 지켜보고 이 사람이 누구를 선택하는지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상황이나 정황을 보고. 처음에 가가지고 아침에 가서 확인했잖아.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좀 기다려야지. 거기서 이제 영숙 씨가 말했다고 바로 가가지고 막 확인하고 이건 안 되고 데이트도 하고 오고 저녁에 오늘 데이트 어땠어요? 하면서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광수 씨도 어쨌건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나를 떠나갈지 모른다는, 이 관계가 쉽게 깨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옥순도 이제는 정숙과 광수가 단지 나간 것만이 아니라 광수의 그 나가는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고 완전히 실망해버렸어. 나 이제 오늘부터 아무도 없다고. 영자 씨 옆에 앉아있죠. 이렇게 이제 광수가 있었던 일을 이렇게 토로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 인터뷰까지 나는 선택이 있으면 광수님이다. 나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철이 광수님이었어요? 나는 다르게 봤는데 영수님이랑 되는 줄 아는데. 그래도 솔직히 말은 했어. 왜냐면 이 영수님이랑 되는 줄 알았다는 거는 영수와 같이 얘기했거든. 둘이 느낌이 통했지. 아니죠. 아니라고 했지. 근데 영철 머릿속에는 자기가 어쨌건 내가 좋아하는 영수는 나를 속일 리가 없죠. 내 친구 영수는 나를 속일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있어. 근데 그 당사자가 아무리 말했어도 내가 믿어왔던 진실에 반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반하는 얘기에 반발하고 싶어져. 우리가 오랫동안 뭐 3, 40년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왔는데 갑자기 지구가 둥글대. 그러면 그 말을 믿겠냐고. 물론 지구는 뭐 평평해 보이니까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거를 그 당사자가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해도 내 믿음이 더 중요해,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바꾸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뭐 아니라고 말했어도 어쨌건 옥순 씨는 이 말이 우리는 약간 지겨울 정도야. 왜냐면 옥순 씨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거든. 근데 광수가 저렇게 된 건 영철이 지분이 제일 큼. 영철 씨가 시작하긴 했지. 그 화장실에서부터. 그래서 어쨌건 요 광수님 지금까지 마음 변함없고 그래 하고 싶다. 정말 거의 워딩까지 똑같이 얘기했어. 근데 광수님은 우리한테 얘기한 거는 리셋이 됐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영철은 나와 영수가 했고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가 옳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 왜냐면 꾸준히 생각해 오던 것을 바꾼다는 건 우리한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 왜 고통스럽냐면 우리가 믿어왔던 것에서 새로운 믿음을 넣는 거는 뇌가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뇌는 되게 게으른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왔던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믿기 위해서는 뇌를 움직여야 돼. 뇌가 그 부분을 다시 믿음으로 다시 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뇌는 그냥 믿던 거 믿자. 우리 뇌가 신체 기관 중에 가장 게으른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얘를 움직이긴 해줘요. 그래서 이 뇌는 믿었던 거를 믿는 방향으로 자꾸 주변 상황을 조합하려고 그래. 그래서 뭔가 이슈가 있던 걸로 그냥 우리는 알고 있었다. 영식은 말 그대로 그냥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옥수는 없었다. 니네가 생각해봐라. 내가 영수 씨랑 데이트하고 와서 내가 광수를 본 적도 없다. 당연히 우리나라 슈퍼데이트 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숙인데. 나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끝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지막까지 광수님은 아니야. 실망이 큰 거지. 또 영수 씨는 이제 바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딱 끊기 전에 좀 대화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서 영자가 참 이게 여기서 신호를 보내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옥순 없을 때 지금 영철만 불러내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영자 입장에서 영식과 상철은 말 그대로 너무 과학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주변의 가십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지. 상철도 그거에 대해서 딱히 반응을 안 하고 영식은 좋게 좋게만 말해. 그냥 말 그대로 옳은 얘기만 하는 사람. 영자가 보기에 그러니까 답답해. 둘 다 답답한 사람이야. 이게 옥순의 진면목, 옥순 속에 악마 같은 속으로 딴짓하고 있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변마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영자가 느끼기에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는 상철은 상황 파악 다 하고 있고 오히려 이성적으로 다 파악하죠. 건네 들어도 광수 잘못 없다고 바로 알지. 영식은 오히려 도덕적으로 그 문제를 전공법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직접 들어라. 그러니까 오히려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선 지금 벌써 신호 보내잖아. 지금 영자 머릿속에 아까 영수가 뭐라고 그랬어? 영자 머릿속에는 영수와 옥순이 어느 정도 된 것처럼 얘기를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자가 영수랑 데이트를 하고 상처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왜 상처받았어?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으니까 상처를 받았지. 그래도 그 상처가 내가 누군가 탓할 존재가 있다면 좋겠지. 누구를 탓해? 내가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탓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탓해? 아니지. 오히려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영수 마음을 흔들었던 옥순이 내가 탓하기에는 제일 적절한 대상이지. 영수는 탓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마지막 대안이니까. 내가 탓할 수 있는 대상은 옥순밖에 없어. 그래서 옥순이 제일 나쁜 거야. 영자 머릿속에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유하려면 제일 공유했을 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영철이지. 왜냐면 영철도 실은 그런 분란의 씨앗을 심은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리고 영철이 이제 그걸 받고, 옥순 씨는 지금 다 사실을 얘기했어. 영철 씨는 영자 씨가 뭐 이런 뒷담화를 하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 같이 나가서 얘기하는 뜻인 줄 알고 지금 나가자고 하죠. 그러니까 영자는 당황해. 왜냐면 낱말을 듣는 사람, 반말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은밀히 해야 돼. 이런 말은 한 명 한 명 이거를 퍼뜨려야 되거든. 근데 일부러 그렇게 퍼뜨린다기보다는 지금 영자는 옥순의 저런 거를 그 몰래 파헤쳐가지고 진실을 수면 위로 올려야겠다라는 탐정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영자 입장에서는 옥순은 너무나 확실하게 영수랑 좋아하는 거거든. 옥순이 영수 좋아하면서 자꾸 저렇게 딴소리 안 해? 지금도 영자가 생각했을 때 옥순은 자기가 먼저 영수 좋아한다고 해놓고 마치 광수가 지금 저렇게 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야 마치 광수를 접었다고 얘기하네? 영수랑 잘 될 생각으로 뒤로 이미 관계 맺어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영자가 진상 규명을 하려는 건데 실은 진상은 옥순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다 진상이었어. 영자는 옥순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거야. 왜 네가 뒤로 영수랑 이미 다 연결돼놓고 왜 그거의 책임을 광수한테 떠넘기냐. 진작 너는 이미 광수 외면했잖아.가 영자 생각이란 말이야. 여기서도 지금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영자는 나는 이미 진상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무리에서 그래도 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영철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제가 진실을 좀 알았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진실은 영수님이랑 데이트하면서 옥수님도 영수님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광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옥순이 순 나쁜 놈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영자 같은 사람 잘 안 들었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딱 영자 같은 선배? 그렇군요. 힘들지. 지칠 수 있어. 그러니까 첫인상만 옥수님도 영수님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 첫인상 선택만인데 여기서 영자님은 첫인상 선택만이라고 안 했지. 이걸 빼고 말했단 말이죠. 옥수님도 영수님이었다는, 처음부터 옥수님도 영수님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영자 머릿속에 뭐가 퍼즐이 맞춰졌어요. 옥수는 처음부터 영수를 계속 좋아해놓고 괜히 광수 찔러보고 내가 광수한테 가려고 했던 거 쳐내고 날 심지어 수동공격까지 해놨고 이제는 또 영수인 걸 이제야 밝혀가지고 나 헛걸음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같이 차나 같이 마실까 이러니까 영자가 안 된다고 하라고. 어차피 상철과 영식은 이런 그래서 영자 발 진상 규명의 소식을 주변에 퍼뜨릴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걸 뭐 영자 씨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상철은 확실히 말을 안 할 사람이야. 영식은 그나마 이런 부분을 조금 좋게 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상철은 뭐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 개입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 사람들은 영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안 돼. 영철은 그래도 무리 짓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거부하냐고. 그러니까 영자가 약간 삐져가지고 가버리려고 그래. 심지어 여기서 옥순이 왔는데도 가버리려고 하니까 대놓고 선을 긋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옥순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빨리 얘기하자고 하면서 여자들끼리 말할 때는 옥순님은 단 한 번도 영수님이 좋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 이게 옥순님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영수님한테는 처음부터 너였다라고 한 거야. 영수가 영자한테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영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영수가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게 이해가 되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 내가 원망할 사람이 생기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너였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너였다라고 한 거지. 이게 이제 데프콘이 이렇게 정정을 해준 문장이죠. 그래서 영철 씨는 그거 영수가 얘기해 준 거지. 왜냐면 어제 랜덤 데이트 해가지고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철 씨도 내가 이미 정리해 놓은 구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정리해 놓은 구도에 맞는 근거를 취사 선택하는 거야.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진실보다 내가 믿는 것에 근거를 제시해주는 사람의 말 혹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내가 기억하고 그것만 받아들이지. 영철 씨가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옥순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영자 씨는 조금 충격이었던 거지. 옥수님은 영수님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걸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걸 또 옥수님 없는 데서 이렇게 또 말을 해버리니. 이게 문제는 영자는 자기가 받은 상처, 그리고 일종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정의감, 이런 것들이 지금 섞였는데, 영철도 지금 머릿속에 옥순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말해봤자 좋을 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전이가 많이 상실됐고, 내가 이 전이는 뭐야? 영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전이잖아요. 그게 지금 옥순이 처음부터 영수를 좋아했고 그걸 숨겼기 때문에 전이가 상실됐나? 아니지. 영수가 계속해서 돌려서 거절했기 때문에 전이가 상실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영수가 나를 돌려서 계속해서 거절했다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러니까 옥순이 자꾸 처음부터 내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영수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놔가지고 또 쫓아와가지고 영수의 마음까지 흔드니까 내가 전이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 라고 스스로도 믿고 있는 거야. 우리끼리 뭐 광수님 어쩌고저쩌고 해도 옥수님이 영수님한테 어제 데이트해서 너였다 라고 말했다는 거지. 그래서 영수의 마음은 어떤 것 같냐? 나는 아니에요 일단. 아니 영수가 옥순이고 옥순은 영수가 아닌데 이게 반대가 됐어. 그래서 영수님이 너무 이상형이 옥순을 말하고 있었다. 이건 사실이지. 왜냐면 뭐 국민학교 얘기도 있었고 아이 얘기도 있었고 이거가 사실이야. 앞에 부분은 본인의 상처를 덮기 위한 주변의 해석이야. 그래서 여기 뭐 속상함, 견제, 답답함인데 그럼 뭐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현숙 씨와 영호 씨도 데이트를 하죠. 맞아. 근데 여기서 현숙 씨가 서로가 또 칭찬도 하고 이러면서 매력 터지네. 이게 또 너무 또 다정한 모습은 우리가 또 넘기잖아요. 굉장히 현숙님이 재치 있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영호님도 되게 현숙님의 엉뚱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쳐다보다가 신호까지 놓치고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립스틱 묻었나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영호 씨가 엉뚱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하다. 이거 과에는 약간 유행어 같은 거죠. 농담처럼 하는 말. 현숙 계속 자기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은 남자 찾는 게 너무 불편해요. 영씨가 아이들한테도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 1도 없는 듯. 되게 욕심 많고 이기적인 타입. 자기 아이가 우선일 수밖에 없지. 자기 아이가 우선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머리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내 아이가 아니거든. 현숙은 결혼 묻어두고 그냥 영우랑 연애해봐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면 영호 씨를 선택하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 왜냐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거든. 여자로서 현숙 씨는 영호 씨와 데이트하고 이렇게 티키타카하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하지.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자기 딸이 있는데. 어쨌건 호감이 없는 건 아니겠지. 완전히 반한 모습?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 영호 씨가 현숙 씨에게 반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고 흥미롭고 이 사람 되게 유쾌한 애라고 좋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면 영호 씨처럼 이렇게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론을 조금 늦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웃는 거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확실히 영호 씨가 이렇게 훅훅 들어가는 거 말을 잘해. 일단 이성을 많이 만나봤고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건 근거 있는 자신감인 것 같아. 왜냐면 영호 씨가 현숙 씨에게 반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는 여전히 어떤 확신을 주진 않거든. 확신을 자기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저도 되게 시간 잘 가는 것 같긴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표현이 나는 당신에게 아직은 반하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나도 되게 시간 잘 가요. 현숙님이랑 있으니까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저도 되게 시간 잘 가는 것 같긴 해요. 영호는 누구를 만나도 시간을 잘 간다고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그렇지만 이게 내가 느낀 최선의 시간 순삭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영호의 이 표현을 보면 현숙에게 막 이렇게 확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구나. 이 시점에서 딱 멈춰라, 골라라 하면 영호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구나 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아직 나는 아무도 선택할 마음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는 뜻이지. 밖에 나와서 더 할 얘기 없냐. 그래서 자녀 얘기가 나요. 자녀가 없어서 좋은데 또 자녀가 없어서 싫은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영호 씨 입장에서는 비교되는 것도 그렇고 자녀 문제가 나왔을 때 더 마음이 걸릴 쪽은 영호 쪽이야. 왜냐면 영호는 자녀를 키워본 적도 없고 지금 낳고 키우진 않았어요. 근데 현숙은 자녀가 있지. 그러면 자녀 얘기가 나왔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리적으로 거리가 더 멀어지는 쪽은 영호임에도 영호는 그런 거를 절대 티내지 않아. 물론 현숙 씨가 영호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뭐 현숙 씨가 좀 욕심도 많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상대에게 이렇게 진실하게 얘기하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영호 씨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현숙 씨가 막 말을 하다가 불편할 정도로 어떤 티를 내거나 그러지 않죠. 그게 이제 영호 씨의 장점이지.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상대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말하는 거. 저는 아이를 더 낳고 싶은데 그러면 영식 씨랑 현숙 씨가 만약 만나게 되면 내 자녀가 넷이 되겠네, 최소한. 딸이 사춘기라는 말에서도 실은 거리감 확 느끼지. 근데 이제 뭐 현숙 씨는 이런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사춘기인 딸이랑 그 남자친구 그리고 남편이 새 아빠랑 같이 지낸다는 건 진짜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죠. 정말 조심할 일이 너무 많고 여러모로 감성도 예민하고 그럴 나이인데
영호의 매력은 외적으로 넣어서 근데 영호 씨는 이게 이제 현숙에 대한 거절은 아니지만 거절을 해도 명분을 만들어 두는 거긴 하지. 그리고 영호 씨 입장에서는 영호 씨가 지금 벌써 처음에 순자, 이래서 지금 순자가 아이가 너무 어리고 그리고 순자가 어떤 좀 책임감이 좀 부족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 일단 순자 일단 배제시켰고 영숙 왜 배제시킨지는 알 거야. 배제시켰고 그리고 정숙 이미 자기보다 키가 크다는 것 때문에 아마 거기서도 지금 배제시켰죠. 근데 실은 키 큰 건 상관없긴 한데 그러면 지금 남는 사람이 누가 남아요? 현숙밖에 안 남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호 씨는 옥순하고 현숙밖에 안 남잖아요. 현숙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솔로 나라가 끝나고 나서도 최선일까? 그건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또 옥수는 지금 여러모로 이 갈등의 소용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이 만만치 않고 영자는 왜 배제시켰을까요? 영호는 그 부정적인 성격 그런 부분들을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지는 않죠. 왜냐면 그 어떤 게 피곤한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거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뻔히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배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얘가 날 왜 배제했는지를 또 모르는 상태로 배제가 돼버려. 그리고 영호가 되게 노련하게 영자와 처음부터 친구 모드로 이 사람의 막 사랑을 응원하는 것처럼 막 으쌰으쌰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관계는 끊어내버렸단 말이야. 영호 씨는 너무 예를 들어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막 끌려도 그런 마음을 스스로가 억압해요. 자제해. 왜냐면 이거는 지금 복이 든 성배야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걸 억누르죠. 어쨌건 영호 씨는 어쨌건 내가 최종 선택을 아마도 지금 머릿속으로는 현지에서 한다 그러면 안 할 생각이야. 현숙님을 선택을 안 하는 방향으로 더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어느 정도 명분을 잡아놓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쨌건 영호 씨는 자기 이미지도 잘 챙겨가죠. 말을 뱉은 순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신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현숙의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영수, 영자 그 상황과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게 아이에 대한 얘기를 현숙이 꺼냈거든. 현숙이 영식과도 비교했고 현숙이 꺼내가지고 그 얘기를 했고 영호는 오히려 그냥 내가 그 부분에 네 말처럼 나도 걱정된다. 내가 말한 거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 말을 받으면서 함으로써 명분이 세워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숙 입장에서는 영호를 예를 들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나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 아까 영자 입장에서는 영수를 미워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이제 옥순으로 불똥이 튀겼지만 영호 그렇죠. 영호 씨는 아무래도 이렇게 눈치도 빠르고 실제 영호 씨를 맞추려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영호 씨가 워낙 이 눈치도 빠르고 센스가 있기 때문에 주변을 맞추기 때문에 그냥 좀 둥글둥글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막 둥글둥글한 사람은 아니지. 주변 파악이나 이런 거 되게 빠른 사람이니까. 그래도 저런 말을 한다는 건 한 번쯤 고민해 본 거 아닐까요? 고민은 했죠. 고민은 했지만 지금으로서 결론은 선택을 안 한다로 지금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봐요. 최종 선택 나를 선택할 거냐 포기할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할 거냐.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을 한다 그러면 옥순을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지금으로서 영호 씨는.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이것도 최종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지만 지금 영호 씨가 현숙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고 좋은 사람이고 대화도 즐겁고 하지만 내가 이성적으로 당신과는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최종 선택은 보류라고 말하지만 일단은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해놨어요. 그러면 일단 영호 씨는 아마도 앞으로 옥순을 좀 더 알아보고 현숙과 시간을 좀 더 보낼 수는 있겠지만 옥순을 알아보고 결정을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건 이제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영호 씨가 말을 또 이쁘게 했잖아요. 이게 내가 이제 그걸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현숙 씨는 다 좋았는데 모든 게 완벽했는데 이게 설레고 끌리는 근데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준다. 근데 대답을 바라는 것도 실은 욕심이긴 해. 이게 이제 솔로 나라기 때문에 당연히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솔로에 나왔기 때문에 그 상대의 아이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그 아이를 우리랑 같이 노는데 이렇게 데려다 부르는 것도 안 되겠지. 근데 그런 걸 전혀 또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과 그냥 미래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 그냥 다 그냥 미혼인 상태다 이러면은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이렇게 자녀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가정 합치듯이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영호 씨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가보지 못한 길이다 보니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건 좀 어렵죠.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남자 영식, 연애하면 재밌을 것 같은 남자 영호. 근데 이 말 들으면 영식 씨는 좀 서운할 것 같아. 그래서 현숙님의 마음은 정리가 될 것 같긴 해요 라는 말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현숙님은 영호 씨와의 데이트가 즐겁고 재밌는 거지 영식님을 놓진 못할 겁니다. 영식 같은 사람이 내 아이의 아버지가 돼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었을 거거든. 현숙님 머릿속에 내 딸에게 영식 같은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갈망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나의 20대를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서 다른 사람과 연애하고 살아보고 싶었다는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거는 엄마로서의 마음이고 뒤에는 여자로서의 마음이잖아. 그러면 뭐 어느 쪽이 결국 이기겠어. 결국은 물론 뭐 이건 딱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연애 때문에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포기하진 않겠지. 영식은 아빠 해줄 마음이 없던데 좀 두려워하고 있긴 하죠. 고민이 될 것 같다. 영호가 확신을 준다면 어떨 것 같냐라는 말에 모르겠어요라고 하거든요. 영호가 만약 확신을 줘도 결국은 영식을 선택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근데 또 모르죠. 현숙 씨가 이제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걸 수도 있겠지. 이것도 하이라이트구나. 영호 씨와 이제 영숙 씨가 슈퍼데이트를 하죠. 영숙 씨가 이제 뭐 먹었냐는 말에 영호 씨가 살짝 좀 민망해 하니까, 영숙 씨가 이제 왜 물어볼 수도 있지? 하면서 우리 파스타 먹었다. 영호 씨가 이제 아침에 엄청 당황해가지고 이제 쓴다고 해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영숙 씨가 이 사람이 이제 당황했다는 말에 좀 재밌어요. 이런 쭈뼛쭈뼛하고 너드 같은. 그러니까 영숙 씨 입장에서는 나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런 남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솔로 나라오니까 상철도 그렇지 않고 영호도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라서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데이트를 해줬네? 그러니까 영숙 씨 생각에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인상을 영수님으로 했는데 이제 첫날 마중 나오셔서 이러면서 실은 이거는 사실이지. 처음에 영숙 씨가 상철 씨의 와이셔츠를 보기 전까지는 영호 씨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이유가 영호가 혼자 있기 때문이었지. 그리고 영수는 경쟁이 있었고 그래서 영숙은 딱 확실하게 1대1로 맺어질 수 있는, 버려지지 않음이 확실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원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호를 선택했다가 영호가 생각보다 좀 경쟁이 치열한 곳 같으니 상철이 또 눈에 들어왔을 거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죠. 그래서 영호님이 그때 괜찮았다. 근데 멀리서는 솔직히 좀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멀리서는 솔직히 좀 별로였거든요 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도 센 척이지. 지기 싫은 마음. 그냥 멀리서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도 좀 잘 보였으면 좋았는데 제가 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내 눈이 원망스럽지. 처음부터 영호님을 골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자기를 낮춰서 해도 좋아. 그래도 되는데 여기서는 멀리서는 솔직히 좀 별로거든요. 이러면서 상대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자꾸 지지 않는 부분을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을 말을 했을 때 상대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거나 이 사람이 무례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웃으면서 넘어가는 영호나 그랬군요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철은 영숙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공격 필터를 공격 필터를 어쩌면 거르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굳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안 해도 되는 내의 안 좋은 평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네가 별로야 선택 안 했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좀 봐줄만 해서 선택해줬다. 약간 영숙 씨가 테스트를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 테스트가 되는 거지. 그 말은 다 걸러져 버리는 거야. 근데 걸러지는 과정에서 영호 씨는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네 하고 영숙 씨는 영호 씨를 좋게 생각하지만 영호 씨는 이 표현 듣고 영숙 씨를 걸러버리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솔직한 게 늘 좋은 게 아닌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내가 말한 것도 솔직한 거란 말이에요. 멀리서는 제가 잘 몰랐어요라는 것도 솔직한 말이지. 그건 뭐 나쁜가? 아니지. 근데 굳이 별로였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이건 솔직한 거랑은 조금 다른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호 씨는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영숙 씨는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솔직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솔직한 사람이고 함을 이제 이해해주는 사람을 난 만나고 싶어요라고 영숙 씨는 생각하겠지만 영호 씨는 속으로는 솔직해서라고가 아니라 이렇게 아무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맞춰주지만 이 사람과 관계를 길게 가져가기는 힘들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친절하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 마음을 얻은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을 때 나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지. 실은 지금 영숙 씨의 그런 말들이 영호 씨 마음속에서 점점 영숙은 안 되겠다로 가고 있어. 이미 갔죠, 실은 그 전에. 그래서 아무튼 슈퍼데이트권 써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진 않은 거야. 웃음이 많다. 처음에는 되게 차갑다고 느꼈다. 근데 영숙은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차가워 보이고 너무 이렇게 내가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좀 만만해 보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그 웃음을 지우려고 하는데 영호가 바로 캐치하고 농담처럼 또 차가워진다라고. 이런 것들이 영호 씨가 보여줄 수 있는 센스지. 그래서 이제 차가운 그런 느낌이다. 근데
이 차가운 그런 느낌은 영숙 씨한테는 극찬이야. 누군가한테는 차가워 보인다는 표현이 되게 싫은 표현인데 영숙은 내가 좀 차가워 보이고 도도해 보이고 그리고 이지적으로 도도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자기 기준 딱 지키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호는 이게 영숙 맞춤형 칭찬이 되는 거야. 차가운 도도녀 느낌이. 그런데 이런 차가운 도도녀 느낌이라는 칭찬을 하고 그래도 잘 웃으니까 좋네요 하면서 이 사람에게 칭찬 플러스 나의 뜻은 좀 많이 웃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계속 장작을 넣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이 사람 맞춤형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짜 차갑고 이게 딱 도도한 느낌. 그래서 내가 자기가 차가운 인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차가운 도도녀 느낌이라고 하면은 무례하게 뭐야? 사람을 차갑게 봐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칭찬도 참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저한테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근데 영숙님은 원래 영은님 아니면 상철님. 근데 그 전에 영수님을 선택했었죠. 영수님 선택하면서 영은님으로 넘어갔었지. 그래서 처음 데이트도 영은님 가려고 했었는데 깜짝 그때부터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산전수전이 생길 뻔했다고? 영호 씨. 그때 영호 씨가 대비하지 않은 마음으로 영숙 씨와 데이트를 했다면 그래도 광수 씨의 트러블을 겪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재밌게 말한다. 그래서 계속 칭찬 세례를 하죠. 그래서 영호 씨는 다른 사람이랑 대화 더 안 할 거냐? 나랑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길 바라는 거지. 근데 영숙 씨는 얘도 얘기하고 자도 얘기하고 이렇게 다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하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적에 도달할 사람과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근데 실은 심플하게 얘기를 해도 된단 말이죠. 이게 저는 두 사람이면 돼요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구절절 막 얘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영호 씨는 살짝 좀 약간 기운이 빠져. 아주 연설됐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영호 씨 입장에서는 살짝 그 돌려각인데 그걸 이제 영숙님 입장에서는 돌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지. 그리고 이런 영호 씨의 표현에 내가 좀 이기려고 하나? 그런 말에도 그래서 제가 져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영숙 씨 입장에서는 완전 맞춤형이지. 맞춤형.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영숙 씨는 져주는 사람이 아니면 못 만나거든요. 근데 져주는 사람은 이기려고 드는 사람이 아니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근데 영호 씨가 참 줄타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영숙 씨가 기분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로 해가지고, 현숙님한테는 농담처럼 죽을래? 맥이네? 이런 말 바로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상대가 농담을 알아듣게. 그래서 어쨌건 영숙님은 제 머릿속에 말씀 없는 차도녀로 남았을 뻔. 근데 이제 차갑지 않죠? 나한테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나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여자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보다 말도 많죠? 이렇게 서로 매력을 어필하고 있죠? 약간 다른 분 같다. 그렇게 이제 영숙님은 이제 좀 기분이 좋아졌죠. 영숙님 이제 투명하죠. 영호는 그냥 계속 자기가 의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숙님을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좋은 분이었어요. 생각보다는 마음이 갔어요. 또 아니야. 생각보다는 일단 붙으면 생각보다는 좋았다. 그냥 처음엔 진짜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기대 이상이었어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는 좋았다. 많이 좋은 건 아니야. 그리고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니면 이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가는데 그것도 심지어 생각보다는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거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분이라는 건 확인은 했지만 제가 추구하는 이상형에는 현숙님이 가깝고 여기서는 제일 좋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조하죠. 일단 여기서는 현숙님 그러면 영호님이 지금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번 나는 솔로 기수에서 선택할 사람이 지금 없을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서 살짝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영호 씨가 이제 속내를 안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여러모로 배려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제일 좋지만 만약 바뀌었다면 굳이 선택을 하거나 관계를 이어갈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숨어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들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건 옥수님을 알아본다는 절차가 한번 남았을 테니까 그리고 상철님이 손 들어주세요. 산책 나가서는 이렇게 부르죠. 옥수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죠. 상철님이 옥수님에 대해서 장점을 딱 알고 있어요. 옥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캐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할 때 이렇게 난감하게 하거나 그럴 때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범한 성격. 근데 저런 옥순의 대범한 성격이 여기 나온 여자 출연자들은 대체적으로 좀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더 괴리감을 줬을 수도 있어. 동질감을 못 주는 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철은 정확히 옥순의 어떤 부분을 알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칭찬 방법이에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면사포 쓰는 이런 것들. 긴장을 하나도 안 했다.
그리고 얼굴 자체 상철이 이제 막 흘리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긴장한 기색이 조금씩 있는데 옥수님도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근데 이제 너무 영숙과 확고해가 내가 좀 다가가진 못했다. 두 사람이 잘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희박하죠. 이제 모르죠. 좀 뭐 봐야 되지만 상철님 마음속에 영숙이 사라진 게 아니기도 하고 영숙도 마찬가지로 상철님이 사라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옥수님이 광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굉장히 차갑게 식은 것 같아요. 그거를 광수님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걸 되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 딱 끊으면 옥수님은 광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차갑게 식었거든요. 근데 상철님은 영숙님에게 마음이 그렇게 차갑게 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상철은 영숙에게 그렇게 뭐 차분함 그리고 현명함을 기대하지 않았거든. 근데 옥수는 광수에게 그런 당당함 자신감 있음 흔들리지 않음을 기대했거든. 근데 광수는 그런 기대를 깨버렸지. 그런데 상철은 영숙에게 애초에 그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런 얘기들은 뭐 크게 두 사람이 뭐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겠나 하고 하면 뭐 이것만으로는 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으로 또 모르죠. 두 사람에게 어떤 접점이 또 생기고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광수님 얘기한 것 때문에 이제 속상해 했었잖아요. 근데 옥수님 같은 성격이면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숙님이 그렇게 자꾸 디테일한 거 이런 거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이 상철 씨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상철 씨는 어쨌든 뭐 기회가 없었지만 옥순을 알아보겠다고 하지만 지금 이미 5박 6일 중에서 3박이 지났으니까 뭔가를 시작하기가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상철 씨 입장에서 이제 첫 시도였어. 첫 시도고 나름 되게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영숙에게 받은 그런 갈등으로 인한 뭐 상처가 크진 않아도 상처 그리고 정숙과도 데이트 한번 해보고 좀 자신감이 붙었어. 그래서 지금 옥순하고도 이렇게 솔직하게 어쨌든 상철이 옥순 같은 성격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성격의 사람을 애인이나 배우자로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문제니까. 그리고 또 영숙 씨가 돌아오네요. 영숙 씨가 돌아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어제 있었던 일 쭉 전달하죠. 영호 씨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영숙 씨는 알게 됐죠. 바로 영호 씨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영숙 씨는 진짜로 영호 씨가 자기 말을 완벽히 공감하고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줄 알고 자 자꾸 되도 않는 날 뺑뺑했었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영호 씨가 여기에서 작정하고 영숙 씨의 마음을 얻고자 이제 노력을 해버리면 영숙 씨의 마음은 영호 씨한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호 씨가 이성적인 그 관계까지는 안 맞으려고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 지금 동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또 안 되고 또 상철이의 존재가 지금 영숙 씨 마음속에 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영호 씨는 그냥 공감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상철 씨는 눈도 못 마주치고 쌩이라고 했는데 상철은 영숙과 관계가 좋은 상태였어도 이런 비슷한 태도를 보였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이 두 사람의 시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눈도 못 맞추고 쌩이라고 자막은 달렸지만 뭐 이건 못 맞추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이 두 사람의 시간을 말 그대로 지켜주는 태도고 예전에 좋았을 때도 랜덤 데이트 할 때도 횟집에서도 그냥 갔잖아. 정보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어쨌건 이거는 원래 상철 씨의 기본 행동 패턴이다. 그래서 영숙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 나쁘다고 할 만한 멘트고 이러면서 영숙 씨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죠. 근데 영숙 씨는 감동해. 내 기분을 처음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원하는 걸 들려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영숙 씨는 이거는 역지사지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건 영숙님 관점에서 그렇다. 정확히 듣고 싶은 얘기를 다 들려주고 있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영숙 씨가 영호 씨의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기운이 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광수 씨랑 풀리지 않은 상태다 치면 광수 씨한테 가가지고 너 영호도 너 완전히 문제래 하면서 그런 거를 영호 씨의 이야기를 또 자기가 어떤 자기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광수 씨를 비난하는 데 활용을 해버리면 이제 광수랑 영호 씨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겨버릴 수가 있지. 근데 이제 광수 씨가 어느 정도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영호가 그냥 꿍짝 맞춰줬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영숙한테 이제 아니야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어쨌건 이 회사에서 영호 씨의 포지션은 조심해야 되고 현숙 씨의 태도를 배우는 게 나아. 근데 벌써 지금 여기서 상철 저 사람은 이해 못함 이러면서 영숙 머릿속에는 상철이 많아. 그래서 영호가 영숙의 마음을 얻으려면 얻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건 영숙은 상철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건 영호 씨는 어떻게든 편을 들어주고 있죠. 상철 뒷걸음질로 가면 웃겼을 때를 문어크. 그래 저번에 마이클 잭슨 포즈 막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들으면 아마 영숙님의 마음을 이해할 거다. 그래서 뭐 영숙님을 다독이는 말로 하고 그렇게 공감해주고 영숙의 마음을 처음으로 공감해준 영호. 이거 되게 위험해요.
영호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우리가 실생활에서 영호처럼 말하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했다고 생각하면은 영숙님 같은 분은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지. 뭔가를 크게 이룰 수 있겠죠. 이게 누군가의 공감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기가 더 쉽거든. 영숙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되게 세 보이고 그렇지만 휘둘리기가 되게 쉬운 사람이죠. 영숙님이랑 데이트한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던 도도하고 차갑지는 않았어요. 다정한 면도 있고 잘 웃고 자기 마음에 대한 얘기는 없지. 대화 코드도 잘 맞았냐는 말에 잘 맞았진 않았어. 대화 코드 안 맞았고 다 맞춰줬단 말이에요. 얘 나쁘진 않았어요. 좋던 대화도 아니에요. 얘 나쁘진 않았어요. 대화 코드가 잘 안 맞았다는 얘기죠. 영어어를 해석한다고 치면은 영어는 지금 영숙과 대화가 잘 맞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랑은 또 다른가 보네 이러면서 데이트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해졌다. 확실히 뭔가 딱 난 무조건 가겠다는 안 생겼어요. 지금으로서는 어쨌건 뭐 물음표인 상황이죠. 안 선택한다는 거에 가깝지. 51%는 뭐 현숙이죠. 현숙 씨도 저를 그렇게 막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영식 씨가 있으니까 조금 조절하는 마음이지. 상철님은 아까 더 대화 많이 했냐. 대화하고 나니까 성격 너무 좋던데. 뭐 옥순 씨는 어쨌건 장점이 딱 이거죠.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그런 부분들. 옥순 씨의 그런 면이 멋있다. 라이브 회원이 되시면 모든 꿀잼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